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정의 낭독학교 중급 1반 긴긴밤 낭독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반 방장 곽소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낭독할 소설은 루리 작가의 긴긴밤입니다. 코뿔소와 펭귄이 머나먼 바다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얘긴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치유와 성장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8주간 이 책을 함께 읽었던 저희 반 선생님들은 낭독과 푹 사랑에 빠져서 울고 웃었습니다. 저희도 이 책의 주인공들과 함께 내적 성장과 마음의 위안을 경험했는데요. 책 속에서 보았던 놀라운 풍경과 잊지 못할 감정의 순간을 오늘 여러분께 낭독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송계아 선생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계화입니다. 제가 낭독하는 코끼리 고아원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게 된 흰바위 코뿔소 누든의 삶에서 가장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지혜롭고 마음 따뜻한 코끼리들과 살아가던 누든이 비로소 코뿔소의 삶을 찾아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를 핑계 삼아 또 걱정을 앞세워 새로운 일들 앞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아픔으로 지새운 긴긴 밤들을 보냈지만 이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던 노든과 함께 걷는 8주간의 여정을 통해 어느새 제게도 낭독으로 성장하고픈 작은 용기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게 용기를 건넨 행복했던 노든의 첫 기억으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긴 밤, 루리 글 그림, 출판사 문학동네.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에게 이름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들이었다. 나는 아버지들이 많았다. 나의 아버지들은 모두 이름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아버지들, 작은 날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치쿠와 윈보, 그리고 노든의 이야기이다. 코끼리 고아원. 노든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코끼리 코였다. 노든이 눈을 떴을 때 긴 코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노든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다른 식구들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그 긴 코들이 노든의 첫 가족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확실했다. 노드는 한참이 지나 뿔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쯤 그곳이 코끼리 고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족을 잃은 어린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곳이었다. 왜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뿔소 한 마리를 보호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노든의 삶에서 가장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노드는 허기질 일도 없었고 위험과 마주칠 일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언제나 코끼리들이 함께 있었다. 노드는 자신이 코뿔소의 겉모습을 가진 코끼리라고 생각했다. 코끼리는 스스로의 목숨도 남의 목숨도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이 코끼리들의 지혜였다. 노드는 현명한 코끼리들이 좋았다. 하지만 코끼리 고아원이
모든 코끼리의 안식처인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 코끼리처럼 코끼리 고아원에서 평생을 보내는 코끼리도 있었지만 다시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코끼리도 있었다.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거쳐야 했다. 사람들은 이런 테스트로 코끼리를 시험했지만 코끼리는 언제나 심사숙고 끝에 스스로의 앞날을 직접 선택했다. 테스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드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코끼리 고아원에 남고 싶은 마음과 바깥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코끼리답게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가 코끼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와닿았다. 코끼리로 태어났으면 모든 게 쉬웠을 것이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코끼리들이 긴 코를 천천히 흔들며 노든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기 우리 앞에 훌륭한 한 마리의 코끼리가 있네. 하지만 그는 코뿔소이기도 하지. 훌륭한 코끼리가 되었으니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는 일만 남았군 그래. 다음 날 테스트가 끝나고 사람들은 노든을 바깥 세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고아원에 있는 코끼리 하나하나가 커다란 울음소리를 내며 노든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그는 그때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늘 아쉬워했다. 나는 언젠가 노든에게 그때 고아원을 나오기로 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훌륭한 코끼리는 그런 후회를 거 많이 가지고 하지. 뭐라지 적극 좋아하는 덕분에 다음 날은 전날보다 더 나은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도 예전 일들을 수없이 돌이켜보고는 해. 그러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떠오르지. 하지만 말이야,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 그때 바깥 세상으로 나온 것도 후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일들 중 하나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낭독을 마칩니다. 다음은 윤미영 선생님, 백선옥 선생님의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교사이자 작가인 윤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노든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입니다. 아내와 딸은 노든의 삶에서 가장 눈부시고 반짝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든의 빛나는 행복은 한순간의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인간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가득 품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노든에게 안가부라는 새로운 친구가 다가옵니다. 그는 노든에게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과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존재로부터 다정한 마음을 건네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낭독을 배우면서 제 목소리도 누군가에게는 안가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치유하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위해, 아니 어쩌면 저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 낭독을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뿔없는 코뿔소.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나온 노드는 한동안 이곳저곳을 혼자 떠돌아다녔다. 혼자인 것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한 번은 태양이 땅에 가까워지자 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고 나무와 땅의 윤곽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노드는 그 풍경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모양의 검은 윤곽을 발견했다. 그들은 저 멀리에서 줄지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혼자서는 코뿔소가 될 수 없었다. 노든이 코끼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코끼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코뿔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코뿔소들이 있어야만 했다. 다른 코뿔소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노든을 코뿔소답게 만들었다. 노든은 훌륭한 코뿔소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드는 아주 가까이서 코뿔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노든처럼 하얗게 빛나는 아름다운 뿔을 가진 코뿔소였다. 그 코뿔소와 노드는 가족이 되었다. 곧 딸이 태어났다. 아내와 딸은 노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행복을 주었다. 세 마리의 코뿔소는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였다. 노드는 아내와 딸에 대해서는 항상 말을 아꼈다. 아내와 딸은 노든의 삶에서 가장 반짝이는 것이었고, 그 눈부신 반짝임에 대해 노드는 차마 함부로 입을 떼지 못했다. 그날도 둥근 달이 높게 뜬 밤이었다. 갑자기 수상한 기척이 들렸다. 노드는 긴장해서 자세를 고쳤다. 오른쪽 풀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왼쪽 나무가 흔들렸다. 무언가가 노든의 가족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많은 무언가가 탕! 하는 소리가 진흙구덩이 주변을 흔들었고 새들이 날아갔다. 아내는 훌륭한 코끼리가 아닌 훌륭한 코뿔소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했다. 노든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아내는 벌써 저 앞에서 트럭과 인간들에게 위협적으로 뿔을 휘두르고 있었다. 머리를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인간들 쪽에서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날아와 아내의 몸에 박혔다. 아내가 휘청거렸다. 노든 뒤에 숨어있던 딸이 엄마를 향해 뛰어나갔다. 노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노드는 괴성을 지르며 아내와 딸을 향해 달렸다. 노든에게도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다. 그는 인간들을 몰아내려고 더 사납게 날뛰었다. 인간들은 조금씩 뒤로 물러났고 몇몇은 저 멀리 도망갔다. 그때 진흙구덩이 쪽에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놀란 노든이 뒤를 돌아보았다. 인간들은 비열한 작전을 썼다. 노든이 진흙구덩이로 돌아왔을 때 인간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다. 달빛은 힘없이 누워있는 아내와 딸을 비추고 있었다. 진흙구덩이는 코뿔소의 피로 가득했다. 노든의 딸은 몸 여기저기 총알이 박힌 채 진흙 속에 머리를 묻고 있었다. 노든이 얼굴로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지만 딸은 움직이지 않았다. 노든은 아내에게로 갔다. 아내는 뿌리 깊이 잘려나간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노드는 아내의 코에 자신의 코를 맞댔다. 노든의 코에 피가 묻었다.
밤보다 길고 어두운 암흑이 찾아왔다. 노든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난생 처음 보는 곳에 와 있었다. 주변에는 쇠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그 앞에는 이런 편말이 붙어 있었다.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새 식구, 노든을 소개합니다. 그곳에는 노든 말고도 안가부라는 이름의 코뿔소가 살고 있었다. 안가부는 파라다이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노든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노드는 안가부에게도 동물원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을 공격하려고 했고 동물원에서 주는 건초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그럴 때마다 안가부가 슬그머니 옆으로 와 노든을 깨워주었다. 기분 좋은 얘기를 하다가 잠들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 정말이야. 못 믿겠으면 시험 삼아 오늘 나한테 바깥 세상 얘기나 들려줘 봐. 로드는 그 말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 무렵 그는 숨을 쉬는 매 순간 화가 나 있었고 다 부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안가부에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정말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낮에는 사납게 인간들을 노려보고 밤에는 안가부와 이야기를 하다가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다. 안가부는 노든이 바람보다 빨리 달렸던 얘기를 가장 좋아했다. 매번 똑같은 얘기였지만 안가부는 질리지도 않고 또 해달라고 졸랐다. 노든이 안가부에게 마음을 열었네요. 다음은 백선옥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이 좋아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백선옥입니다. 뿔 없는 코뿔소 노든의 복수와 인간의 삶. 뿔을 잃은 코뿔소 노든에게 뿔이 없다는 것은 곧 존재의 의미를 잃은 듯 절망하지만 치쿠와 함께 그리고 작은 알 하나와 함께하는 긴긴 여정 속에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다시 선택하는 노든의 모습을 보며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으로 인해 뿔이 잘린 채로 죽어간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며 복수심에 빠진 노든. 타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연도 생명도 함부로 여기는 인간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를 위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복수심으로 가득한 채 만난 앙가부와 함께 동물원을 탈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의 설렘은 결국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앙가부를 잃고 뿔마저 잘려나간 노든의 모습에서 과거 나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좌절하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속에 있던 슬픔, 미움, 좌절, 실망, 그리고 다시 가지게 되는 희망. 동물원을 탈출해 인간에게 복수하려는 노든에게는 과연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가부는 동물원 밖에서 여러 경험을 한 노든을 존중하면서도 동물원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려주었다. 동물원 사람들이 우리에 들어오면 노드는 금방이라도
그들에게 돌진할 자세를 취했는데 그럴 때마다 안가부는 지금은 건초를 주러 온 것이다. 지금은 청소를 하러 온 것이다. 설명해주며 노든을 달랬다. 덕분에 노드는 동물원 사람들을 들이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떠날 때까지 노려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평생 여기 살았잖아. 너무 못되게 굴지 마. 안가부, 사실 나는 복수를 할 생각이야. 복수? 음, 복수. 내 딸과 아내의 복수. 난 그놈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놈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 냄새만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인간이라면 다 들이받아 버릴 거야. 이 동물원부터 다 부수고 여기를 탈출한 다음 눈에 보이는 인간은 다 죽일 거야. 탈출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아무도 여기서 나간 적이 없다고. 여기를 빠져나가는 일은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아. 내일 밤에 여기를 빠져나가자. 뭐라고?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다며. 나를 믿어봐. 좋아,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까짓것 해보지 뭐. 한참이 지나서야 밤이 찾아왔다. 자, 시작해보자고. 로드는 숨을 들이쉬고는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 온몸을 던졌다. 뒤이어 안가부가 울타리 앞에 섰다. 이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 사육사들과 장난을 치고 놀았던 것 빼고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없다고. 어서. 노든의 재촉에 안가부는 울타리 출입문을 향해 달렸다. 안가부의 몸에 짓눌린 철사들이 팅, 팅, 팅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안가부는 울타리에 부딪힌 아픔과 철사가 끊어졌다는 흥분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노드는 재빨리 다가가 안가부를 진정시켰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한 번만 더 하면 무너질 것 같아. 그 코뿔소는 다시 뒤로 물러나 울타리를 겨냥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 소리가 났다. 거의 다 쓰러져가는 울타리를 바라보며 안가부가 중얼거렸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했으면 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노드는 안가부가 함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치밀한 계획이었다. 새 철조망은 높고 튼튼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아예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노든과 안가부는 며칠 동안 공을 들여 계획을 세웠다. 여기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복수를 하러 가든 뭘 하든 말리지 않을게. 대신 그 전까지는 부탁이니 심술궂게 구는 건 그만둬. 그러다 사람들이 너를 다른 데 가둬버리고 나 혼자 남으면 탈출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노드는 계획을 실행하는 날까지
얌전하게 지내기로 안가부와 약속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예전에 총에 맞았던 노든의 다리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동물원 사람들은 노든이 다리를 저는 걸 발견하자마자 치료실로 옮기기 위해 마취 주사를 놓았다. 노드는 마취 주사를 맞고 잠들기 전에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안가부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돌아올게. 노든의 다리는 정말 별게 아니었다. 그는 밤사이 주사 한 대를 맞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물 한 개가 가시기 전에 안가부가 있는 우리로 돌아왔다. 코뿔소 우리로 돌아온 노드는 처음에는 다시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닥은 피투성이었고 뿔이 잘려나간 채 숨이 멎은 코뿔소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아내가 아니었다. 안가부였다. 동물원은 충격에 휩싸였고 노드는 또 마취 주사를 맞아야 했다. 동물원 사람들이 노든의 뿔을 자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뿔소 뿔은 적당히 잘라내기만 하면 다시 자란다. 그러니까 뿔사냥꾼의 표적이 되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뿔을 잘라버리기로 한 것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노든의 하얀 뿔은 반쯤 잘려나간 채였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안가부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철조망 앞에는 다음과 같은 편말이 걸렸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비찬 선생님의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비찬입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버려진 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파트를 처음 읽었을 때 치쿠와 임보가 외면당한 알 앞에 조심스럽지만 용기 있게 다가서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릴 때 두 펭귄은 선택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걱정이 끊이지 않지만 서로를 믿으며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저 역시 낭독 수업에 처음 참여할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홀로 남자 낭독자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 또한 제게는 작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치쿠와 윤보의 모습에 제 마음을 포개어보며 저 또한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번 수업에 처음 1시간만 참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늘 아쉬웠고 수업이 깊어질수록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더욱 미안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낭독은 저에게 더 특별하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이제 마음을 담아 치쿠와 윤부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버려진 알. 그 무렵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펭귄 우리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버려진 알이 발견된 것이다. 펭귄들은 새끼를 키우는 것에 유난히 신경을 쓴다. 부모가 돌아가면서 알을 품는데 아무도 품지 않는 알이 발견된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동물원 관리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으나 일단은 펭귄 부모가 다시 알을 품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알을 그대로 놔둬보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 알은 온기가 식어버리면 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펭귄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펭귄들은 알을 두고 수군거렸다. 원래 펭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처음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주인이 없는 알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알은 무엇인가 불길한 구석이 있었다. 펭귄들이 익숙하게 보아온 알은 깨끗한 하얀색이었지만 버려진 알에는 검은 반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펭귄들은 알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을 포기할 즈음 치쿠와 윈보가 나섰다. 왜 치쿠와 윈보가 버려진 알을 품기로 마음먹었는지는 정확히 들은 바가 없다. 동물원에 새로운 펭귄이 들어올 때마다 펭귄 우리를 안내해온 치쿠와 윈보가 새 식구를 맞이하듯 반갑게 알을 다가갔다는 얘기도 있고, 유난히 쌀쌀했던 어느 날 밤 둘이 알을 품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두 젊은 아빠는 걱정도 많았지만 걱정보다는 알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 쉬지 않고 알에게 말을 걸었고 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호들갑을 떨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다. 아침에는 치쿠가, 점심에는 윈보가, 저녁에는 다시 치쿠가 알을 품었고 가끔은 먹는 것도 있고 알을 품었다. 치쿠와 윈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둘 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둘은 단짝이었고 커서도 늘 붙어 다녔다. 둘은 펭귄들 무리에서 각별한 사이로 유명했다. 한 번은 치쿠가 물속에서 정어리뼈를 가지고 놀다가 오른쪽 눈을 다쳐서 오래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후로 치쿠는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했다. 게다가 오른쪽 방향을 잘 보지 못해서 다른 펭귄들이나 장애물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그래서 윈보는 항상 치쿠의 오른쪽에서 치쿠가 중심을 잡는 걸 도와주었고 다른 펭귄과 부딪히고 걸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었다. 덕분에 치쿠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적응할 수 있었고 조금 불편하긴 해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습관처럼 윈보는 늘 치쿠의 오른쪽에 있어야 안심을 했다. 둘은 동물원 안에서 익숙하고 안정된 것들에 둘러싸여 함께 지냈다. 살면서 걱정이라는 것도 해보지 않았다. 심지어 치쿠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도 둘은 천하태평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으로 익숙하지 않고 두려운 것이 생겼는데 바로 버려진 알이었다. 치쿠와 윈보는 버려진 알을 품게 되면서 오만 가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알이 부화를 하지 못하면
어쩌지부터 시작해서 동물원을 싫어하지는 않겠지? 아빠가 되는 건 처음인데 잘할 수 있을까? 배가 아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면 어떡하지? 수영은 언제부터 가르치면 좋을까? 친구들이 괴롭히면 우리가 가서 혼내줘야 하나? 외롭지 않으면 좋겠는데 훌륭한 펭귄으로, 아니 그럭저럭 괜찮은 펭귄으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치쿠가 걱정을 시작하면 윈보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윈보가 걱정을 시작하면 치쿠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둘은 괜찮을 수 있었다. 알을 품는 하루하루가 치쿠와 윈보에게는 값진 날들이었다. 그러나 치쿠와 윈보는 그리 오래 알을 품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어서 김희영 선생님의 낭독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과 사랑에 빠진 김희영입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긴긴 밤의 첫 번째 기억에서 코뿔 속 노든과 펭귄 치쿠가 만나 우리라는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보낸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그린 장면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던 두 동물은 전쟁으로 인해 우연히 만났습니다. 살기 위해 걷고 걷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길을 가는 동지가 되고 서로의 생존을 걱정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요. 배고프고 힘들고 막막한 시간이었지만 노든과 치쿠는 둘이 함께였기에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코뿔소와 펭귄이 만나 우리가 되었습니다. 긴긴 밤을 낭독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물을 가장 많이 자아낸 순간은 노든이 치쿠와 헤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낭독을 통해 제가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작년부터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것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함께여서 낭독의 매력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일 때는 알지 못했던 함께하는 힘, 타인과 내가 만나 우리가 되어 뿜어내는 그 힘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매일 서로 주고받는 격려와 위로의 따뜻한 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비타민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동지가 있다는 든든함은 일상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해줄 친구가 있다는 믿음은 새로운 도전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저는 혼자일 때보다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누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에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중급 1반 낭독 동지들, 송정희 성우님, 그리고 일요일 저녁 낭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낭독으로 맺어진 우리의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치쿠는 정말 불만이 많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덜거렸다. 흔들거렸다. 하지만 노드는 성질 더러운 펭귄 치쿠가 좋았다. 치쿠는 말끝마다 노든을 정어리 눈꽃만한 코뿔소라고 불렀고 정어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드는 코뿔소만한 눈곱을 가진 물고기라니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노드는 치쿠를 코끼리 코딱지만한 펭귄이라고 불렀다. 치쿠는 생전 코끼리는 본 적도 없으면서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었다. 노드는 치쿠의 화내는 모습이 재밌었다. 치쿠의 투덜거림을 들으며 걷고 있으면 이 모든 하루하루가 평범한 날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치쿠는 윈보와 지냈던 얘기들, 알을 품게 된 얘기들, 다른 펭귄들의 얘기들, 동물원에서 건너 건너 들은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쉬지 않고 해줬다. 치쿠는 정말 아는 게 많았다. 치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다. 치쿠는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길동무였다. 안까부의 말대로 치쿠와 얘기를 하다가 잠드는 밤이면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이 잘 수 있었다. 그런 날엔 로드는 늦잠을 자서 치쿠가 부리로 엉덩이를 쪼아대야 겨우 눈을 떴다. 이 정어리 눈꽃만한 코뿔소야, 일어나.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까지 잠을 자는 거야. 어서 먹을 걸 찾아 나서야지. 여긴 이제 먹을 게 없어. 우린 알을 위해서라도 잘 먹어야 되잖아. 야, 일어나라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치쿠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다. 노드는 알에 대해 딱히 별 관심은 없었지만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어쩐지 기분 좋았다. 노든과 치쿠와 알은 걷고 또 걸으면서 많은 것을 함께 보았다. 온통 모래뿐인 언덕을 보았고 가시가 촘촘하게 박힌 덩굴나무가 얽혀있는 길을 지나기도 했다. 노든의 몸통보다 굵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은 땅을 본 적도 있었다. 까맣고 작은 개미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좁은 구멍을 들여다보기도 했고, 별이 빛나는 더러운 웅덩이를 발견하기도 했다. 걷다가 지칠 때면 날개에 물방울이 맺혀서 잠시 쉬고 있는 잠자리와 함께 숨을 돌리기도 했다. 노드는 목소리만으로 치쿠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발소리만으로 치쿠가 더 빨리 걷고 싶어 하는지 쉬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중급 1반의 방장 곽소민 선생님의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소민입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낭독하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쓴 글로 낭독회와 시극을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 평소 가지고 있던 목소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말을 할 때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지거나 뒤집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은 계속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낭독을 통해 제 음성의 특징을 이해하고 발성과 호흡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텍스트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의 중요성도 배웠고요. 무엇보다 제 목소리를 사랑하게 된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제 목소리가 낼 수 있는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찾고 싶고 또 듣고 싶은 목소리는 감싸 안아주는 목소리라는 것을 이 책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읽을 망고열매색 하늘은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감동적이라고 생각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치쿠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노드는 또 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기 펭귄에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름다운 삶의 선순환을 볼 수 있어 특별했고,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발에서 갓 나온 아기 펭귄과 노든의 첫 만남, 그리고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두 존재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망고 열매색 하늘. 그리하여 나의 첫 번째 기억은 새까만 밤하늘과 빛나는 별들과 별들만큼이나 반짝이던 코가 뭉툭한 코뿔소의 눈이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노든에게 살아남는 법에 대해 배웠다. 노든은 엄격했다. 알 바깥의 세상에서는 살기보다 죽기가 더 쉽다고 했다. 살아남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내가 끝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지코와 윈보 때문이라고 했다. 네가 어떤 기분일지 알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나는 항상 남겨지는 쪽이었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으면 유쾌한 치쿠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항상 나를 괴롭게 해. 차라리 살아남은 게 내가 아니었으면 하고 말이야.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들 덕분에 살아남은 거잖아. 그들의 묵까지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간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야 해. 노든의 말대로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노드는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남았다. 우리의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잠들기 직전이었다. 말이 없는 노든이었지만 잠들기 전에는 꼭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리 와, 안아줄게. 이야기의 끝에서는 늘 너는 바다에 가야 된다고 말했다. 바다에 도착하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다른 펭귄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지. 그럼 노드는 뭘 할 거예요? 이 철없는 질문 덕분에 나는 그때 노든의 복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인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내게 노든의 복수는 터무니없는 얘기로만 들렸다. 하지만 노든, 생각해봐요. 노든 같은 코뿔소는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런 코뿔소들을 노든만 빼고 다 죽였다는 건 인간들이 엄청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노든이 어떻게 이겨요? 그까지 복수가 뭐라고? 복수를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난 복수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복수를 하러 가면 노드는 죽을 거예요.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도 있어. 한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말없이 긴긴 밤을 넘기고 있었다. 정막을 깨고 벼랑간 노드니 웃음을 터뜨렸다. 치쿠랑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서 그때도 나는 복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 그런데 웬 이상한 펭귄이 들러붙어서 나에 대한 배려라고는 코끼리 눈꽃만큼도 없이 한참을 말 한마디 않고 걷다가 느닷없이 자기 사정만 늘어놓는 거야. 정말 제멋대로 했어. 노드는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나는 원래 불행한 코뿔소인데 제멋대로인 펭귄이 한 마리 곁에 있어줘서 불행하다는 걸 겨우 잊고 사나 봐. 나는 미안했다. 자, 이리 와. 안아줄게.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정선미 선생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는 길을 찾고 있는 운동 강사 정선미입니다. 몸의 건강을 넘어 삶의 에너지와 감정을 회복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정보를 전달하는 목소리가 아닌 마음과 호흡, 감정이 하나가 되어 진심 어린 목소리를 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긴긴밤 낭독 수업은 저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의 소리를 내 목소리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며 저 자신도 많이 울고 웃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낭독할 장면은 어린 펭귄이 수영을 통해 자신이 코뿔소 노든과는 다른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노드는 여전히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지해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며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부모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너라서 소중하다는 이 메시지가 각자의 긴긴 밤을 건너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요. 나는 노든을 다그쳤다. 미안하지만 이게 내 최선이야. 노든은 무안해하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코뿔소지, 펭귄이 아니라고. 나는 물속에서 느낀 것을 노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리고 노든과 내가 다르다는 것이 너무 서운했다. 그치만 나한테는 노든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 눈을 떨구고 있던 노든이 대답했다. 그때 노든의 대답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서로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윈보와 치코가 버려진 알을 품어준 것부터 전쟁 속에서 윈보가 온몸으로 알을 지켜내준 것, 치코가 노든을 만나 동물원에서 도망 나온 것, 마지막 순간까지 치코가 알을 품어준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노든이 있어 주었던 것,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마주한 수영이라는 것이 그나마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었다. 펭귄이 수영을 하는 데에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마음을 굳히고 비장하게 노든에게 말했다. 나 혼자 해볼게요.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무리해서 내가 괜찮은지 계속 봐줘야 해요. 그럼 나는 노든의 뿔을 붙잡고 3번 심호흡을 하면서 내 앞에 펼쳐진 물속 세상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결심을 굳혀 날개를 들고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처음에는 호수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헤엄쳤다. 몸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또 한 번 알을 깨고 나온 것만 같았다. 물살을 가르는 기분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다. 물속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두려워질 것이 없어진 나는 호수 가운데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저 멀리서 나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노든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조금 더 헤엄치고 싶었다. 호수 바닥에 돌멩이들과 수초들이 보였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물에 떠다니다가 나를 스쳐 지나갔다. 완전히 새로운 풍경에 푹 빠져서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엄쳤다. 하지만 점점 날개에 힘이 빠졌다.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는 노든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으로 헤엄쳐갔다. 물 위로 얼굴을 내밀자 노든이 반가운 얼굴로 나를 맞았다. 대단해. 세상에, 치쿠가 이걸 봤어야 하는데 네가 해낸 거야. 너 혼자 해낸 거라고. 흥분한 노든이 콧김을 내뿜으며 뿜어내며 말하는 바람에 콧물이 얼굴에 튀어서 간지러웠다. 우리는 호숫가 모래밭에 누웠다. 하늘이 예쁜 하늘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저거는 무슨 색이라고 불러요? 저렇게 예쁜 하늘 색깔에 이름이 있을 리가 있겠어? 음, 저건 잘 익은 망고 열매색 같아요. 기억나요? 우리가 그때 먹었던 망고 열매요. 기억나고 말고 운이 좋았지. 그렇게 잘 익은 망고 열매를 발견하다니. 듣고 보니 정말 잘 익은 망고 열매색이구나.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로움과 만족감에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다른 펭귄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요? 물론이지. 노든, 나는 누구예요? 너는 너지. 그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여행을 떠나고 그래서 다른 펭귄들을 만나게 되면 그 펭귄들 속에서 나는 누구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코뿔소가 있어도 노드는 노든이잖아요. 나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노든이 나를 만나러 오면 다 똑같이 생긴 펭귄들 속에서 나를 찾기 어렵잖아요. 노든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대답할 수 있게 나한테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날 믿어. 이름을 가져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나도 이름이 없었을 때가 훨씬 행복했어. 게다가 코뿔소가 키운 펭귄인데 내가 너를 찾아내지 못할 리가 없지. 이름이 없어도 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도 너를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정말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도 나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다른 펭귄들도 노든처럼 나를 알아봐 줄까요? 누구든 너를 좋아하게 되면 네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너를 관찰하겠지. 하지만 점점 너를 좋아하게 되어서 너를 눈여겨보게 되고 네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게 될 거고 네가 걸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도 귀 기울일 거야. 그게 바로 너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푸른 하늘 아래서 태어났지만 무척 사랑받는 행복한 펭귄이었다. 이어서 권태은 선생님의 낭독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은입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코뿔소 노든과 어린 펭귄이 바다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사막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노든이 점점 기력을 잃고 인간들에게 구조되어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런 노든을 잃게 될까 봐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 펭귄의 눈물겨운 모습이 나옵니다. 사막을 건너는 장면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사막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는 우리들의 삶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건조하고 황량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생태가 살아있는 사막처럼 나에게 힘들었던 시간도 생각해보면 그날그날의 생활이 빼곡히 있었거든요. 꽃길이 아닌 사막일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 사막의 시간을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나와 함께 해주었던 것 같아요. 노든과 펭귄이 힘든 여정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동안 힘들었던 시간에도 그때마다 내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잊을 뻔했습니다. 노세한 노드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어린 펭귄은 시작을 준비하는 그 타이밍에 둘은 이별의 시간이 왔음을 알아차립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숙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뿔소의 바다. 멀리서 보면 사막은 황량해 보이고 그 위를 걷는 나와 노드는 가망이 없는 두 개의 점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본다면 모래알 사이를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개미들과 듬성듬성 자라난 풀들, 빗물 고인 웅덩이 위에 걸터앉은 작은 벌레들 소리, 조용히 스치는 바람과 우리의 이야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사막은 모래 속에 숨은 생명들로 가득했다. 살아남은 기적은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하얀색 옷을 입은 인간 몇몇이 와서 노든에게 바늘을 꽂기도 하고 뿔 크기를 재기도 했다. 그러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즈음 인간들은 노든 옆에 아카시아 잎사귀를 한 다발 놓아두고 사라졌다. 나는 인간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노든에게 다가갔다. 사실은 뛰어갔던 것 같다. 너 저기 돌 뒤에 숨어 있었지? 네, 인간들은 몰랐겠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이제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숨는구나. 식구가 알면 엄청 기뻐할 거야.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 예전에 내 친구 안가부가 그랬는데 세상에는 좋은 인간들도 있대. 내 생각에는 오늘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인간들이 안가부가 얘기했던 좋은 인간들인 것 같아. 그러니 걱정 마.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 했던 그 안가부요? 그래, 그 안가부. 아무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인간들은 다 자러 간 것 같아. 나는 여기에 남을게. 뭐라고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저기 지평선이 보여? 초록색으로 일렁거리는. 여기는 내 바다야. 그러면 나도 여기에 있을게요. 아니야. 너는 네 바다를 찾으러 가야지. 치쿠가 얘기한 파란색 지평선을 찾아서. 내가 무슨 수로 혼자 바다를 찾아가요. 그리고 치쿠는 나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에 있을래요. 너는 펭귄이잖아. 펭귄은 바다를 찾아가야 돼. 그럼 나 그냥 코뿔소로 살게요. 노든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니까 내가 같이 흰바위 코뿔소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거 참 고마운 말인데 내 부리를 봐요. 꼭 콧볼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는 코뿔소가 키웠으니까 펭귄이 되는 것보다는 코뿔소가 되는 게 더 쉬워요.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있네. 나를 혼자 보내지 말아요. 이리 와. 안아줄게. 그리고 이야기를 해줄게. 오늘 밤 내내 말이야. 오늘 밤은 길거든. 네 아빠들의 이야기를 해줄게.
너는 파란 지평선을 찾아서, 바다를 찾아서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이야기를 전해줘. 어느 날 밤 나는 노든의 이야기를 들으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늘이 노든과의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의 바다를 찾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노든의 눈을 쳐다보며 눈으로 그것을 노든에게 말했다. 노든도 그것을 알았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초록색의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노드는 온 힘을 다해 번쩍 일어나서 내 부리에 코를 맞댔다. 작별 인사였다. 나는 노든을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노드는 내가 초원을 가로질러 돌 뒤에 숨었다가 다시 자갈밭을 가로질러 나무로 된 울타리를 넘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봐 주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낭독을 끝으로 중급 일반 오늘 낭독회를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정의 낭독학교 중급 일반 낭독회를 루리 작가의 긴긴 밤으로 진행을 했고요. 송계화 선생님의 첫 목소리로 시작해서 우리 또 권태은 선생님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린 펭귄인 이 버려진 알은 어떻게 파란 지평선을 찾아갔을까요? 책의 엔딩은 저희 낭독회에서 씹어드리지 않았는데요.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 아마 긴긴밤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만약에 읽지 않으셨다면 한번 책을 펼쳐서 그 파란 지평선 마지막 어린 펭귄의 서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